안녕하세요. 버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집값 10억 원이면 보유세 1000만 원 내야 된대요. 보유세 개편 군불대기 시작한 느낌입니다. 부동산 사이트에서 이런 어떤 이 찌라시 소문들이 지금 돌기 시작을 하는 건 여전히 지금 집값이 강력한 대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금씩 오히려 올라치는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새 정부에서는 보유세 절대로 이런 시기에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얼마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이건 맛보기에 불과하다. 2단계, 3단계, 4단계 충분히 부동산 지형도를 바꿀 만한 현실적 대안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굳이 보유세 건드려서 더욱더 집값을 자극할 이유 없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보유세 부분은 올해까지는 건들 가능성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유세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10억 기준 1%, 30억까지 1.2%, 30억 이상은 1.5%로 정했다는 그런 어떤 찌라시 소문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사실은 여전히 서울 집값 오름세가 여전하게, 그러니까 밑불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어떤 인식 때문에 보유세를 때리지 않을까라는 어떤 밑바닥 이 매수 심리가 계속해서 지금 자극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확실하게 지금 2, 3억 정도 떨어지는 건 그냥 깔짝깔짝 수면 위로 그냥 숨만 쉬려고 그냥 콧구멍 이렇게 들이밀고 다시 또 잠수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병맥주처럼 물에 빠진 병맥주처럼 꼬르륵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집값이 깔짝깔짝거리다가 결국에 가서는 규제가 유야무야 되면 다시 이전의 부동산 사이클처럼 강남 3구 마영성 엄청 실이 또 집값 오를 수 있겠다라는 심리가 딱 깔려 있다는 얘기. 근데 이번 정부는 달라. 확실히 결이 달라. 완전히 집값 그 자체를 정상화시키기까지 그 드라이브 속도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안 심리가 결국에 가서는 보유세 얘기도 하지 않았어. 그 카드 색깔도 꺼내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유세에 대한 어떤 공포 심리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는 건 아니 우리 스스로는 내가 고점에 잡은 집값 계속적으로 올리고 싶은데 이거 대출 규제에 발목 묶여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부자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내가 고점에 물린 집값 그 이상으로 사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그런 찌라시 같은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있는데 아마 2단계, 3단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굉장히 더 강력한 초강력 규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울 집값이 이 상황에서 올라간다면 지금 코스피 시장이 3,100선 회복하고 3,200선, 3,500선, 4,500까지 가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물려있는 어찌 보면 부채로 다 이뤄놓은 어떤 가치 체계 아닙니까? 허술하게 짝이 없지. 모래성과 같은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대해서 몰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국민의 70% 이상의 자금이 여기에 부실로 그냥 묻혀 있다가는 이 코스피 시장, 자본 시장은 완전히 그냥 무너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선순환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에 집값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요지에 있는 입지의 도심복합 공공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엄청난 속도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증산 4구역, 신길 2구역, 본격적인 어떤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증산 4구역은 마포 생활권을 수렴하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죠. 블랙홀과 같은 입지 가지고 있어요. 상암동과도 전철로 한정거장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아니 내가 마포 생활권 얘기하면 여기 꼭 은평구를 아니 장벽을 칠 이유가 뭐 있어? 아니, 마포구가 특별한 곳입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 다 똑같은 생활권이지. 은평구를 마포 쪽으로 자꾸 편입시킨다고 기분 나쁘다 태클을 거시는데 아니 마포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나? 상암동하고 한정거장 차이야. 그죠? 충분히 마포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증산사구역이 3,574가구 공공분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2,424가구 나오고 특별히 이익공용으로 나오면 700가구에서 한 800가구 정도 나오는데 3억대로 진입할 수 있는 초기 비용을 아주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고요. 공공임대 433가구 나옵니다. 요새는 공공임대 터부시하면 안 되죠. 공공임대 들어가는 사람이 승자야, 승자. 그만큼 임대료 저렴하고 또 상한선 5%에 딱 그냥 스탑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집주인하고 신랑이 버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안전망이 딱 걸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공임대 들어갈 수 없는, 굉장히 로또를 여기에 비유를 해야지 무슨 시세 차익을 뭐 10억, 20억 그 정도로 막 내는 그런 곳이 로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길 2구역도 도심 공공복합사업 지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도 이 굉장히 규모가 크죠. 1332가구가 나오게 되는데, 신길 뉴타운이 뭐 보통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하는 아파트값, 내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뭐 굉장히 집값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진 것 아닙니까? 근데 공공분양 905가구, 여기서 중요한 게 이익공유형 267가구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3, 4억대로 충분히 서울의 요지에 있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분양 시스템을 가진 곳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세 걱정할 필요 없잖아. 이런 것들은 내가 애초에 내 비용을 대출파에 늘려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보유세 걱정하시는 분들은 엄청 시리즈 영끌하신 분들이야. 그죠? 자기 수익의 한 10배, 뭐 20배 정도 땡겨가지고, 아니, 대출을 6억 이상 받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10억 이상 받아버리면 이거 완전히 안드로메다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원금이자 후폭풍을 맞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훅 떨어지고 있죠. 0.40 상승률에서 0.29로 상승률이 대폭 지금 꺾여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호가는 포기하지 않고 집값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기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급 대책,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증산 4구역이나 신길 2구역 같은 그런 획기적 공급 라인이 확실하게, 이 파이프라인을 확실하게 링크를 시켜야 어느 정도 진정세를 더 보일 수가 있겠고요. 자, 6월 27일 날 규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내가 이 집 가치를 밀고 나가겠다는 수요가 지금 그대로 버티고 있는 양상, 그 샘플을 고스란히 보여준 게 바로 레미안 원밸리 84제곱 신고가가 나왔다. 아니 6월 27일 날 6억 이상 대출 못 해줘 하고 정말 뭐 초강력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이웨이를 가련다 해서 70억의 어떤 신고가를, 최고가를 찍지 않았습니까? 레미안 원밸리가 30평, 이제 국민평형이라 불릴 수 없는 현금 부자 평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고가를 찍은 곳에서 플러스 알파 2억 더 때렸어. 그래서 72억의 84를 사신 분이 계세요. 근데 처음에는 소문으로 돌았습니다. 야, 어떻게 6월 27일 규제가 발표한 날 어떻게 70억에서 2억 더 플러스 알파에서 신고가를 칠 수가 있겠냐. 근데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딱 들어가 보니까 6월 27일 날 72억 거래가 나왔네. 아마 이분은 규제가 발표될 거를 꿈에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6억 이상의 대출 금지라는 초강력 규제가 나오기 전에 아마 거래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마 이 대출 규제 소식 듣고 화들짝 놀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72억의 이 거래는 아마 어떻게 될 건지 기추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지금 뭐 상급지는 여전히 지금 틈새를 엿보고 있다는 얘기고, 레미안 원밸리 지금 뭐 34평 72억 최고가를 찍은 것으로 나오고 있죠. 직전 거래가 57억이었는데 72억까지 뭐 껑충 뛴 거 보면 세상의 모든 자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한 방 때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레미안 원밸리가 앞으로 이후에 엄청난 시세 방어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쭉쭉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깊었던 것 같은데, 뭐 중개거래로 6월 27일 날 정상적인 거래를 마쳤네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고점에 딱 잡아가지고 거의 이거 판 사람은 뭐 57억에서 72억 시세 차익 뭐 어마무시하게 딱 거두고 그냥 빠져나간 거고, 여기 붙잡으신 분은 글쎄 뭐 현금 부자라면 뭐 72억 정도면 충분히 뭐 몇백억 가지신 분이라면 뭐 문제가 될 거 없겠지만, 글쎄 이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거의 몰빵식으로 여기 완전히 그냥 때려 넣는 어떤 거래였다면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높겠고요. 72억이면 이 평당 가격 2억 1176만 원에 해당합니다. 야, 진짜 아파트 하나가, 그것도 30평대 아파트, 솔직히 세감적으로 민간 분양에서 하는 아파트는 스페이스, 약간 이 평면도 분할이 좀 짜지. 왜냐하면 민간 택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이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평면도가 굉장히 짜. 그래서 84제곱이라 해봤자 막상 들어가다 보면 그냥 그렇게 공간감을 그렇게 좀 널찍하게 느끼기보다는 좀 협소하다는, 오피스텔 들어가면 딱 그렇잖아. 30평대 오피스텔이라고 딱 현관문 들어가면 왜 이렇게 좁지? 공간이 나를 점점 죄어오네. 인셉션 보는 것 같아, 영화. 막 건물이 막 접혀 들어가고 막 밀려 들어오는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갖게 하는데, 그 정도로
공간 활용도가 별로 좋지 않다, 강남 아파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2억으로 살 수 있었다는, 앞으로 가치가 더 오른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틈만 보이면 강남 아파트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26억 이상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뭐 최고가 거래량이 뭐 엄청 신이 많이 증가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74%나 줄었다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시장은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돈이 들어와가지고 주식 종목을 많이 사고 있어. 근데 74% 부동산 시장에 이제 돈이 빠져나간다. 자본시장은 인이고 부동산 시장은 아웃이야. 근데 72억의 아파트를 샀고, 그리고 26억 이상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굉장한 리스크죠. 경제적 어떤 원리로 생각한다면 단순 계산식에 의해서도 굉장한 어떤 리스크를 떠안는 그런 액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서울 아파트 가격대별 거래량 분석을 한 결과 26억 이상 아파트 거래량이 3,424건, 전년 동기 대비 1,467건 대비 133% 증가, 그러니까 100%를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규제 발표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냥 끝을 모르고 달리는 폭주하는 증기기관차였는가를 고스란히 볼 수가 있죠. 근데 자, 지금 2030은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어. 근데 부스터 업 해가지고 달리고 있는데 50세 이상은 뭐야? 지금 강남, 서초, 송파에서 매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강남구는 63.6%, 서초구 68.1%, 송파구 75.8%로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이 고점에서 더 이상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지금 상실됐고, 이 정도 올랐으면 내가 시세 차익 딱 거두고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판단이 있어서 50세 이상이 계속해서 집을 공격적으로 팔고 있다니. 그걸 누가 사줘? 2030이 사준다니. 뭘로? 대출 받아가지고. 그것도 20억, 3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아무런 어떤 두려움 없이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설거지 한다라는 말이 딱 이런 경우 아닙니까? 서울에서 집을 판 매도인이 7만 6천 명 중에 50대 이상이 60%. 대부분 은퇴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강남, 서초, 송파. 뭐 대부분 전부 다 어떤 매도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고,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당연하죠. 20년간 뭐 강남 아파트, 특별히 뭐 압구정동 신현대 9차 보유했다면 46억 넘는 차익을 볼 수 있는 현금, 황금성을 일단은 확보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00세 시대인데 반세기를 더 살아야 돼. 근데 그 집 한 채 믿고 있다가는 결국에 가서는 그 집 고점에서 그냥 스키 슬로프 내려오듯이 쭉 하고 그냥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50세면 뭐 산전수전, 공중전, 뭐 수중전, 뭐 스타워즈 우주전까지 겪은 그런 분들 아닙니까? 사회생활에 정말 베테랑들인데 5채 중에 한 채가 집을 팔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팔고 나가서 그 현금 가지고 다른 차원의 어떤 투자를 좀 해보자 라는 어떤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선제 지표인데 미국 집값이 11년 만에 최대폭을 지금 찍으면서 하락하고 있어요. 지난해 정점 대비 9.2%. 이게 2024년 말에 나왔던 기사인데 2025년 들어서 관세 때문에 또 집값이 계속해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이후에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 역시 지금 모기지 금리 역시도 지금 7% 가깝게 6.77% 지금 올랐습니다. 기사에서는 뭐 30년 뭐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6.72%로 뭐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올랐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계속적으로 스탑되지 않고 오르면서 이게 집을 살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관세 영향도 있고, 미국의 어떤 기저의 경제가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국민의 어떤 이 자본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한국하고 반대야. 부동산 쪽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한 거의 60% 이상이 묻혀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때보다 이 트럼프의 주식 이 궤적이 굉장히 지금 훅 하고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손실이 크다는 얘기인데 누가 집을 사고 고금리 물어가면서 대출 받겠어요? 시카고 연은 총재마저도 뭐 금리 인하 지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은 4.4%지 내려올 생각을 안 해. 결국에 미국 국채 10년물은 우리나라 주담대의 금리에 직접적인 다이렉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 보유가 뭐 견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국채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고점에서 빨랫줄에 딱 매달려, 아니 다 말라가면 좀 걷어야 되는데 걷을 생각을 안 하네. 계속해서 4.4%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 결국에 가서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이 5.3%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주담대 금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레미안 원밸리 72억의 고점을 찍은 어떤 최고가 거래가 나온 것, 그리고 26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산 그 수요들, 대부분 대출을 불고 산 그런 아파트들인데 상당히 부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매달 맞이해야 될 원금이자 그 금리 지금 5.88까지 나오는 그런 어떤 주담대 금리도 있고요. 신용대출까지도 다 끌어서 썼을 거야. 분명히 여기 내가 꼭 잡아야 된다라는 뭐 일념하에 그냥 뭐 이순신 장군처럼 한산섬 달박을 맘에 그런 어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점의 아파트를 잡기 위한 2030의 공격적인 어떤 이 아파트 매집 현상들은 이런 고금리 현상 때문에 굉장히 고갈 상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막다 그래프만 딱 봐도 이게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6.27 대책 이전과 이후 확실하게 물과 기름처럼 쫙 나눠지잖아. 그죠? 서초구, 광진구, 송파구, 영등포구, 동작구 뭐 그래프 쭉쭉 올라갔었는데 이게 대책 이후의 거래량 뭐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공포와 그냥 두려움과 불안 속에 그냥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리하신 분들, 굉장히 무리한 분들은. 그죠? 엄청나게 지금 뭐 집값 상승분을 기대하고 내가 모든 걸 던졌지만 지금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어떤 공포감이 몰려올 수 있다는 얘기. 완전히 그 부메랑 자체가 어마무시하다는 얘기죠. 지금 뭐 거래량이 10,000건을 6월달에 찍었어요. 근데 7월달은 뭐 훅 떨어지잖아. 이거 완전히 그냥 추락하는 비행기야. 그냥 완전히 땅으로 내리꽂히듯이 거래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래량 줄게 되면 거래가는 강남구 특별히 마영성 많이 올랐던 상승분,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많이 쑤셔 넣었잖아. 상승분을 이제 다 그냥 호주머니 다시 뒤집어가지고 탈탈 털어낼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게 감당할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뭐 68억 7,800만 원 중에 근저당 설정액만 뭐 54억 7천. 와, 어마무시하죠. 그죠? 다 빚이야, 빚. 남의 살로, 남의 빚으로, 남의 자산으로 내가 내 집 명패를 딱 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폼생폼사야? 폼에 살고 폼에 죽어? 아니, 집이라는 거는 뭐 자산 가치의 어떤 그 압축된 그런 면모도 있겠지만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 그리고 거기서 좀 안정적이어야 되잖아. 그리고 인생을 좀 장기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잖아. 그냥 뭐 주식 종목처럼 그냥 때려박고 빠지고 때려박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냥 경매로 넘어가 버립니다. 뭐 연예인 중에 윤정수 씨도 뭐 자존심 때문에 강남집 샀다가 뭐 30억 빚을 졌다는 그런 고백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스란히 그냥 뭐 일반 사람들까지도 2030에 고스란히 전가가 된 거죠. 아니 내 집 내가 한 채 산 건데 무슨 영끌이냐. 영끌의 개념은 한 사람이 했느냐 아니면 뭐 조직적으로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임승차라고 내가 늘 말씀드렸죠. 내가 최저 비용으로 들어가서 맥시멈 이 우주의 모든 최대의 폭을 가지고 그냥 수익을 그냥 빨아당기를 빨대 딱 꽂아놓고 그렇게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투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시장 자체를 완전히 왜곡시켜가지고 내가 치고 빠지고 그런 어떤 부분은 시장을 완전히 박살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상고 경매 현황 봐봐. 실거래가가 이렇게 높으니까 낙찰가율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경매로 계속 넘어가고 결국 그 높은 것 좀 누가 잡아줘? 경매 시장에서도 절대로 안 잡아줍니다. 지난 10년간 뭐 서울 자치구별 구평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률 서초구, 성동구, 정동구, 뭐 종로구, 마포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뭐 어마무시 올랐죠. 28억, 보통 한 30억 정도 가는 그런 아파트들 서로 그냥 사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면서 집값은 점점
내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그거 잡기 위해서 아니 연 날릴 때 얼레로 막 실을 조종해가지고 연을 띄었다 내렸다 띄었다 내렸다 하잖아. 결국 자금줄이라는 그 가느다란 실 가지고 조종을 하는 건데 그 실마저 내 실이 아니야. 그죠? 남이 빌려준 얼레 가지고 막 돌리고 빼고 하는 건데 결국 그거 딱 끊어져 봐. 그냥 완전히 연은 그냥 실종이 되고 그냥 나무 위에 딱 걸려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어떤 닥쳤던 게 뭐 지붕만 쳐다본다는 그런 어떤 격언이 딱 떠오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무리하게 되면 이런 어떤 엄청난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다. 뭐 2030이 생애 최초 매수 현황 보면 뭐 뻔하지 뭐 3,322건 엄청 실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6월 대책 이후에 강남구부터 쫙 지금 썰물처럼 집값이 빠지고 있다. 강남구 7억 하락, 7월 3일 거래야. 51% 어마무시하게 지금 빠지고 있죠. 서초구 반포동 7월 1일 3억 4천. 2, 3억은 좀 언급하기 싫어. 그 정도로 깔짝깔짝거리. 한 5억 이상 좀 빠져줘야죠. 그리고 가락현대 7차 송파구 8억 정도, 12억에서 8억 정도, 한 4억 정도 빠지는 추세. 시티극동 송파구 이것도 최고가가 16억 정도 됐는데 13억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헬리언시티가 지난주에 아주 좀 의미 있는 궤적을 보여줬죠. 27억이었는데 22억.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프죠. 머나먼 정글이야. 강동구 7월 4일 거래 고독그라시움이 5억 이상. 여기는 조금 의미가 있죠. 20% 이상 좀 하락했기 때문에.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 3단지 역시도 5억 하락하는 39%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구로구, 노원구, 금천구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9억에서 5억 정도 하락하고 있고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역시도 8억에서 4억 반토막 났네. 43%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집값은 확실한 조정기에 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지금 상급지가 어떻게 빠지고 그 상급지에 진입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좀 메인 눈으로 딱 지켜보시면서 잘 기다리신다면 정말 틈새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만만치 않은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집값을 펌프질을 하려는 그런 수요들은 밑불처럼 살아 있습니다. 대출은 점점점 옥죄어 오고 또 규제는 더욱더 타이트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반작용들은 집값 정상으로 가는 또 정상적인 수순이라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부동산 지형도는 획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